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 자녀 조기 유학, 그리고 혹시 젊은 분들이 보신다면 유학, 저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조기 유학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포인트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생각입니다. 물론 조기유학을 나온다고 해서 다 잘되고 내 아이가 다 잘되고 내 아이가 무조건 한국보다 무조건 더 잘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건 기회가 10배, 20배, 100배로 커진다는 건 그건 사실입니다. 아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기회의 그 크기는 무궁무진합니다. 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도 한국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과고도 가고 영재고도 가고 민사고도 가고 최고의 고등학교들 가고 최고의 대학교들 가고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소수만이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밖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 또 저희 가족이 살았던 캐나다, 동남아도 말레이시아만 있습니까?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는 없습니까, 여러분? 영어권 국가만 해도 제가 유학 생활을 했던 영국, 저희 가족이 살았던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공 엄청 많습니다. 유럽 국가, 남미 국가 정말 너무 다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만큼 기회가 크다는 거죠. 물론 그 나라들을 다 갈 수 없죠. 여행 다니는 거 아닌 다음엔 아이 조기 유학이나 아이 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그 나라들을 다 돌겠습니까? 그렇죠? 투어 도는 것도 아닌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 이유도 없고요. 자녀 교육을 하는데 여행하듯이 돌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네. 일단 첫 번째, 생각을 좀 오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에 계신 분들은 생각이 다 닫혀있냐? 그건 아니고요. 하지만 생각을 닫고 계신 분들보다 아예 몰라서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서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당신 정도 되면 중산층일지도 몰라. 아니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냥 저는 서민입니다. 서민 기준에서도 영국 유학 생활도 했고요.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캐나다 이민 생활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또 제 아이가 공부하고 있고 저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게 다 어떻게 가능하냐? 돈이 많냐?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도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애초에 제 아이의 교육을 한국에서 시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시키더라도 나는 국제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칠 거다. 그럼 누군가는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가 보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 할인받아서 다닙니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국제학교 보냈으면 국제학교 학비 내는 거고요. 또 이민 가서 살면 거기 물가 따라서 사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도 가능하다 말씀드린 건 그냥 생각을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한국에서 살아야 되고 내 아이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냥 한국에서 살아야 되고 그거 너무나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나는 외국에서 학교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이는 자기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아빠 엄마 나 캐나다에서 학교 다녀야겠습니다.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의 그런 그동안의
그 행로도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을까? 지금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말레이시아가 저의 또 끝 나라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는 뭐 더 어떤 기회들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이제 제가 여는 저의 몫에 달린 거지만 기본적으로 제 아이의 조기 유학에 있어서는 뭐 고등학교 과정까지라고 생각했을 때 말레이시아가 아무래도 제 아이 교육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으로는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뭐 다른 나라를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저는 그냥 애초에 저도 그랬고 저도 그 20대가 되면서 내가 더 이상 나는 교육도 한국에서 받고 싶지 않다. 내가 내 자신의 교육은 앞으로의 교육은 외국에서 받는다. 그런 생각으로 외국 생활에 도전했던 거고요. 그렇게 제가 외국 생활을 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선진국이란 나라들은 반드시 이유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허울만 선진국은 아닙니다. 잘 따지고 보면. 그 선진국이 꼭 잘 살아서 선진국도 아니에요. 영국 생활도 그렇고 캐나다 생활도 그렇고 일반 서민 생활들은 지금 요즘 기준으로 하면 한국 분들이 더 잘 삽니다. 즉 그냥 생각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번도 제 아이를 아이가 한국애니까 그냥 한국에서 학교 보내야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비정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 내 아이를 내가 한국에서 학교 보내지?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아이는 소위 말하는 영어를 베이스로 그렇게 나는 교육을 시킬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찾게 되고 그 방법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내 아이 그냥 한국에서 학교 보낸다면 동네에서 뭐 그 취약통지서 나오면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에. 한국의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낸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냈냐?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참고로. 뭐 제 지난 영상들에서도 가끔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저는 제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돈이 없어서 못 보낸 게 아니라 보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선택으로 안 보낸 겁니다. 영어 유치원은. 왜냐면 영어 유치원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제 한국 그 공교육 시스템이 아닌 소위 말하는 서양 시스템으로 교육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아이가 국제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한 1년 반 남짓 다니다가 저희 가족이 캐나다로 그렇게 이민을 떠납니다. 솔직히 말이 이민이지 캐나다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방문 비자로 들어갔고요. 예. 와이프는 학생 비자로 들어가고 제 아이는 그냥 엄마 아빠가 가니까 어린 나이에 따라 들어가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지만 애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조기 유학을 난 돈이 없어서 안 돼. 물론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비행기도 못 하잖아요. 비행기도 못 하고 학비도 못 되는데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요즘은 대한민국 서민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루트를 잘 계획하고 내가 충분히 계획을 한다면 앞을 내다보고 실행을 한다면 대부분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한국에서 영어 수학 학원 보낼 돈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네, 가능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선택을 안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거를 알아서도 그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 우리가 무슨 우리가 조기 유학이야.
그게 생각이 그냥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우리 형편에 무슨? 여러분들 형편이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땐 저보다 나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우리 형편에 무슨? 왜냐면 적어도 부모 세대가 제 또래거나 비슷한 또래시라면 유학이라는 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어렸을 땐. 해외에 나가서 공부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아유, 뭐 우리 주제, 자기 자신을 그냥 폄하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내 자신을 그냥 폄하시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그거는 없었던 겁니다. 저도 뭐 컴플렉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뭐 저라고 컴플렉스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공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왜? 내가 나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나가서 공부하는 거고, 예? 그 형편에 맞게 내 예산에 맞게 나가서 공부하는 거고, 내 아이도 내가 소위 말하는 영어를 베이스로 영어를 기본으로 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그 제 예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뭐 돈이 많은 분들이라면 걱정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분명히 예산을 걱정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외국에 나갈 땐 특히 더하죠.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생각을 닫아버립니다. 우리 형편에 무슨,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내 아이가 한국인데 한국에서 교육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생각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요. 아니 한국 사람이면 한국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 보세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살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서양 사람이 한국에 산다고 한국 사람 됩니까? 서양 사람입니다. 예,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밖에 나가서 살아도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제 아이한테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이는 뭐 국적이 보통 일반 한국 아이들보단 하나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에 나가다 산다고 해서 아이가 한국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 생각 어떻게 보면 아니 한국 사람도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서양 사람들만 뭐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도 의사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변호사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뭐 CEO 될 수 있고 한국에서도 교수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외에서 공부하면 그 시장이 더 기회가 구직 기회도 그렇고 더 커진다는 겁니다. 예.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한다고 말레이시아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공부했다고 꼭 캐나다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해서도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했어도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중심에는 언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언어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참 힘듭니다. 하지만 언어가 되면은 적어도 경쟁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똑같은 수학 선생님을 하더라도, 똑같은 엔지니어를 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기술직이나 똑같은 분야의 전문가라도 언어가 되면 그 영어라는 게 베이스가 잘 돼 있으면 그 사람의 기회는 정말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많이 공유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에 유학이란 게 우리의 일은 아니야. 유학은 조기유학, 특히 조기유학은 우리 가족의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진 게 뭡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는 유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었어요.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이 이제 자녀들 보내고 예전 몇십 년 전에 안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벌써 예전부터 다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은 그냥 은연중에 뭡니까? 세뇌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못 나가. 우리 주제에 무슨.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내 아이 세대에 와서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좀 깨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 뭐 영어만 잘하면 뭐해. 여러분, 그럼 영어 못하면 뭐 좋은 거 있습니까? 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웃풋이, 그 결과가 비교가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생각을 한번 좀 열고 우리라고 왜 안 될까? 무조건 네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 뭐 이런 뭐 우격다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돼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이 있는 분들은, 특히 자녀가 어린 그런 분들은 잘 계획하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좋은 세상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또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